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요 특종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날 당일이죠.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A동 건물에서 중국인들 공동주택에서 합숙 군력하는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압송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현의 나하시에서 지금 구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이외의 사람들은 간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폐지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조만간에 또 이 중국인 선거 조작팀들 아마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가는데요. 그 기사 흐름을 보게 되면 과정이 있어요. 이게 허위 기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또 언론사에서 쓰다 보면 뭐 가짜 뉴스도 나올 수 있는데 이 허경 기자가 쓴 기사는 글쎄 허위 보도가 아니고 진실된 보도 같은데요. 조만간에 어떤 더 깊은 내용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문에 뭐 광고비 중단 압박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광고비 삭감이 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또 허경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요 시중은행장들하고 비공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도해온 언론이 어디입니까? 스카이데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집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요 오늘 23일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금년간 이재명 대표를 직권 남용과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 대표의 말을 듣고 중단 의사를 알려온 국민은행 광고를 지면에서 뺀 채로 백지 광고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이 이제 여러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에 광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스카이데일리는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거 압박 아니겠습니까? 광고 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은행이 백지 광고를 그러니까 뭐 광고를 안 주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는 백지 광고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TV조선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요 이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은행권 현장 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이름을 꼭 집어 은행권의 광고 지원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카이데일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사를 특종을 내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날 이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6대 은행장들에게 혹시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를 아느냐고 직접 매체명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은 광고를 한 국민은행을 지목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행장들이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지차 이상한 언론사인데 국민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최근에 본지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며 야당에 불리한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삭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면담 참석자가 캡처돼 퍼진 이 매체의 기사에 은행 광고가 붙어 있었다며 이 대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면담이 끝날 때쯤 이런 광고가 붙어 있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압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뉘앙스가 어땠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한 의원실은 시중은행의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의원실이 이날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통해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내역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며 다같이 자료를 보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동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간담회 다음날 금융노조는 해당 매체에 대한 금융지주 광고비 지급은 내란선동 지원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금융권의 금융노조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은행노조 많지요. 참 노조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개혁하려는 거 한 게 뭡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성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태 아니에요. 야당 대표의 광고주 압박은 언론의 생명인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언론사 스스로 자기 검열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공정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각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참 비극입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유 언론을 위축하는 위험한 발언이자 지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공정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본지에 국민 절반이 거야의 독주를 내란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 매체의 광고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TV조선에 따르면 한 정치권 인사는 정당이 허위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 대표가 광고주들에게 광고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언론들 길들이는 겁니까? 응? 광고를 주라 마라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광고 이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에? 이재명 대표. 이번 일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는 23일 이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언론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주적이고 반언론적 행위로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본지는 이 같은 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언론 탄압임을 지적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남 포럼, 경기고 나라지킴이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남북 함께 국민연합, 대한민국 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바른사회 시민회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자유언론국민연합, 트루스코리아 등 60개 시민사회단체는 1970년대식 강고주 압력에 의한 언론 탄압이 21세기에 발생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은행들에 대해 예금 인출 등 범국민적 운동기구를 꾸려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친중, 친북, 종북, 친중, 종북 세력에 굴복돼 진실에 눈감은 대부분의 언론사와 달리 마지막 남은 자유 정론 언론인 스카이데일리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나서 스카이데일리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2월 3일 한미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 국적의 간첩들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처음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이치에 있지 않다. 20일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 행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허겸 기자가 마무리했는데요. 자, 제 촌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인원보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연수원에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왜 갔을까요? 어떠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선거연수원에서는 연수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원 다른 건물, 중국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그 건물을 진압해서 99명을 체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해서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현으로 압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허위 기사일까요? 그런데 저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날 그 기숙사에 공동주택 옆에 바로 한 100m에서 대형 버스가 2대 그리고 미니버스가 1대 뭐 또 여러 차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별로 다 지금 뭐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1월 20일 전에는 바이든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비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보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중국의 간첩단을 체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차이니즈 스파이가 2020년 미국의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보를 알고 12월 3일 날 밤에 급습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의 중국인들의 부정선거를 전산 조작과 댓글 조작과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그러한 기사들, 이것이 진짜라면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선포한 것은 이러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거연수원을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취임식 당일날 행정명령 100건 이상을 서명했다고 해요. 네. 자, 여기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스카이 데일리에 조만간에 좋은 그 정보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